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탐험 가이드. 오늘은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 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그중에서도 두 줄의 선과 하나의 벽이라는 챕터를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자, 지난 이야기에서 주인공 지수 씨 기억나시죠? 그 길고 힘들었던 취업 준비 기간을 드디어 끝내고 어엿한 회사원으로 8개월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일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고 또 남편 민준 씨와도 알콩달콩 모처럼 안정적인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 그야말로 긴 어둠 끝에 만난 빛 같았을 텐데. 그랬을 겁니다. 그 어렵게 찾은 안정감, 성취감.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그러니까 오랜 노력 끝에 뭔가 딱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감정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수 씨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댔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예기치 않은 순간들을 툭 던져주곤 하죠. 오늘 바로 그 예기치 않은 순간이 지수 씨에게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어떻게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서 또 일과 어떤 새로운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지.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 씨의 그 복잡한 내면, 그리고 그녀가 딱 마주하게 된 현실의 벽,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느낄 때쯤이었어요. 지수 씨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막 메스껍고. 네, 자료에 보니까 특정 냄새에 되게 역함을 느꼈다고 나오죠. 삼겹살 냄새, 커피 냄새, 심지어 동료 향수 냄새까지도요? 네, 맞아요. 거기다 피로감도 심하고 가슴 통증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컨디션 난조 정도로 여겼을 텐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잖아요. 메스꺼움, 가슴 통증, 피로감. 그랬더니 제일 위에 딱 뜬 결과가 임신 초기 증상. 여기서 이제 지수 씨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규칙적이던 생리가 열흘이나 늦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보통 하루 이틀 늦는 건 몰라도 열흘은 처음이었다. 뭐 이런 묘사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 심리 묘사가 아주 세밀해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잖아요. 그 장면 저도 기억나요. 설명서 읽는 손이 막 떨리고 그 테스트기 들고 3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네. 그리고 마침내 세면대 위에서 확인한 결과가 두 줄, 선명한 두 줄의 선. 네. 자료에는 숨이 멎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다리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바로 그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임신 소식은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야기 속 지수 씨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심지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역시 지수 씨가 처한 상황 때문이겠죠. 입사 8개월 차, 계약직 신분, 이제 막 회사 일에 익숙해지고 동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인데. 아, 맞다. 중요한 프로젝트도 곧 맡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내가 엄마가 된다고?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묘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임신이라는 변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게 확 덮친 거죠. 그 두려움이 남편 민준 씨와의 대화에서 정말 확 드러나죠. 집에 와서 테스트기를 보여주니까 민준 씨는 와 진짜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순수하게 기뻐하잖아요. 네, 막 지수 씨를 안아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웃지를 못해요. 네, 자료에도 지수는 웃지 못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오히려 눈물 글썽이면서 첫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민준아, 나 회사 어떡해. 네, 나 이 자리 잃고 싶지 않아 겨우 찾은 건데 겨우? 와, 그 겨우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그 절박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겨우라는 부사 하나에 그동안 지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대화 장면이 두 사람의 시각 차이를 정말 잘 보여줘요. 그렇죠. 남편은 이제 나는 가족의 변화,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수 씨는 당장 닥칠 현실적인 문제, 특히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 자료에서도 계약직 신분 때문에 육아휴직은 쓸 수 있을까?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뭐 민준 씨가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수 씨가 느끼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즉각적이었던 거겠죠. 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말 처한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다른 감정과 고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파트너와 이런 현실 인식의 차이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결국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가죠. 네, 자료를 보면 민준 씨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도 지수 씨가 거절했다고 나와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런 내면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또 밝은 목소리로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을 가리키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태낭이에요. 임신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수는 여전히 웃을 수가 없었다. 자료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죠. 네, 손에는 그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고요. 그 사진 묘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검은 배경에 작은 흰 점 하나뿐인 사진.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분명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인데 시각적으로는 정말 작고 미미하잖아요. 이 작은 점 하나가 내 인생, 특히 내가 정말 힘들게 쌓아올린 이 직장에서의 위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던 걸까요? 그 초음파 살린이 주는 상징성이 아주 강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바꿀 엄청난 사건의 증거인데 정작 눈앞의 이미지는 그냥 작은 점일 뿐인 거죠. 네. 그 태낭이라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요노와 지수 씨가 느끼는 그 불안하고 막막한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게 그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지만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의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두려움, 막막함, 아주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뒤섞인 상태. 이걸 이 텍스트가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와서 회사로 복귀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날 오후에 커리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네, 다음 달에 시작하는 큰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잘 마치면 정규직 전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와, 정규직 전환. 계약직인 지수 씨한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을 텐데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렇죠. 안정적인 미래를 잡을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런데 이미 지수 씨 마음은 그 임신이라는 비밀 때문에 너무 무겁잖아요. 이 타이밍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최고의 기회랑 최악의 고민이 동시에 찾아온 셈이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지수 씨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했다고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요. 결국 큰 용기를 내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부장님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 대화 장면. 부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부장님 표정이 굳어졌다고 묘사돼요. 그리고 깊은 한숨, 그 다음에 돌아온 첫 마디가 그게 지금? 이 짧은 질문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반응, 특히 그 지금이라는 대물음이랑 한숨, 지수 씨한테는 거의 모든 게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부장님이 예전에 면접 볼 때 출산이나 육아 계획 관련해서 질문했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서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순히 그냥 부장님 개인의 실망감을 넘어서 어쩌면 회사의 어떤 암묵적인 분위기나 시스템적인 문제를 슬쩍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메시지 같은 거죠. 맞아요. 명확하게 하고다, 계약 연장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침묵, 그리고 말줄임표, 미안하지만 김대리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지수 씨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네, 직접적인 말보다 어쩌면 더 차갑고 무서운 현실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 명의 나쁜 상사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지수 씨 같은 계약직 여성이 임신했을 때 딱 부딪히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장벽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면접 때 질문부터 시작해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싸늘한 반응,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배제까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많은 일터에서 일과 과정의 양립, 특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고발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지수 씨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시스템이 그녀를 보호해주거나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모든 희망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집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정을 마치 넘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벽이라는 비유가 이번 챕터 제목하고도 딱 연결되면서 강한 인상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 깊어요. 지수 씨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던 명함 있잖아요. 김지수 대리 마케팅팀. 네. 그거랑 가방 속에 있던 초음파 사진. 지수 엄마가 늘 현실을 상징하는. 그 두 개를 꺼내서 나란히 놓는 장면. 이 두 개의 상징물이 딱 대비되는 거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정체성, 혹은 지키고 싶은 세계와 새롭게 열리는 세계. 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뇌면서 챕터가 끝나죠. 아,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 특히 직장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일이냐 아이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텍스트가 보여주는 건 김지수 대리로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취와 인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같아요. 현재 사회 구조나 직장 문화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함께 가져가는 걸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그 시스템적인 압박감을 지수 씨의 눈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지수 씨처럼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어느 하나를 좀 희생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압박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이 더 깊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의 두 줄의 선과 하나의 벽 챕터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을 접한 지수 씨의 복잡한 내면과 그녀가 마주하게 된 냉혹한 현실의 벽을 텍스트에 기대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의 성취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등장이 가져온 그 감정의 소용돌이와 현실적인 장벽들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졌네요. 네, 맞아요. 이 텍스트는 임신이라는 사건이 특히 지수 씨처럼 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여성에게 어떤 불안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그 두 줄의 선이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넘기 힘든 하나의 벽으로 곧바로 느껴지는 그 과정을 참 설득력 있게 묘사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막막한 벽 앞에서 지수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어떤 길을 찾아 나서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원작에서도 독자들한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운을 남겼다고 하죠. 물론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사회와 일터는 지수 씨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저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개인에게 선택의 모든 무게를 지우는 대신에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줄의 선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좀 안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